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9회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비원비 전략폭격기가 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북도서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포병 사격 훈련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따라 이달 중 재개됩니다. 육군 7 공병여단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다목적 교량중대와 함께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한미장병 590여 명과 시누크 헬기와 K1A2 전차 등 항공과 기갑전력 240여 대가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국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을 지킬 것과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열한 도발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비태세와 더 강해진 한미동맹,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순직한 영웅들의 유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등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은 소방교 유족 등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친수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올해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후손과 제복 근무자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3대가 군에서 복무한 성진재 해군 소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고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 현직 경찰, 소방관이 애국가 선도 제창자로 참여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이승초 참전유공자가 직접 작성한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는 참전용사 후손인 육군 박희준 중사가 낭독한 뒤 위패봉안관에 헌사해 감동을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69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추모객들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웅들에게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국립서울현충원. 추모객들이 저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묘비 앞에 서서 헌화하고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내놓습니다. 저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절을 올리는 마음은 같습니다. 황금자 씨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오빠를 만나기 위해 매년 가족과 현충원을 찾습니다. 고 황정태 일병은 6.25 전쟁 당시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진으로만 한번 뵀죠. 군에 갈 때 식사를 대접을 못하고 식사를 안 차려주고 보내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다고 혹시 내가 서울 가 살게 되면 오빠한테 가면 꼭 식사 하게 그냥 좀 챙겨가라고. 혼자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셔갖고 항상 쓸쓸해 하는데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뵈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못 뵈는 게 너무 안타깝고 좀 속상하네요. 예. 함께 현충원을 찾은 손녀도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여기 묘가 되게 많은 걸 보면서 너무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나라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제가 받아 열심히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사이렌과 함께 포성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제자리에 서서 묵념을 올립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 경건한 마음을 담아 묵념합니다. 젊은 시절 함께 임관한 친구를 만나러 온 이춘호 씨는 미안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군대에서 같이 훈련 받은 동기고요. 이 레이더 부대 산위에서 근무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역 전에 이 친구가 세상을 달리해가지고 전역하고 몇 년은 몇 년마다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는 제가 오지 못해가지고 병더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하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외롭지 않게 잘 살길 바란다.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69회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김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분들의 헌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전쟁기념관에 하얀 도화지를 든 어린이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형형색색의 그림 도구를 꼭 쥐고 하얀 도화지를 채워나가는 어린이의 모습이 유독 진지합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 희생에 감사하는 작품을 탄생시켜야 해서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충일 그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가 그리는 나라 사랑,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아이들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전쟁기념관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림 잘 그릴게요. 감사합니다. 6.25 전쟁을 참여한 분이랑 또 이제 북한군을 맞서는 그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제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나라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순국선열님,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뜻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인 만큼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네, 현충일 그림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에게 그림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 사랑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 그리고 희망입니다. 어린이가 출품한 그림은 외부 전문가가 100여 점의 작품을 선정해 국방부 장관상, 국가보훈부 장관상 등을 하반기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손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마음속에는 현충일의 의미를 그려넣었는데요. 오늘 행사로 현충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온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국방부가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호국의 형제 6호
고 전병섭 하사와 고 전병화 2등 상사의 안장식을 엄수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유가족들을 만나 7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두 분이 만나 함께 영면하실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마지막 한 분을 찾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동생 곁에 안장된 장남 전병섭 하사는 6.25 전쟁 발발 후 자진 입대해 횡성 전투 등에 참여한 뒤 1951년 8월 25일 중동부 전선을 사수하는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형제 중 가장 먼저 입대한 셋째 전병화 2등 상사는 한강 방어선 전투 등 개전 초부터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 1951년 11월 6일 월비산 전투에서 20세의 꽃다운 나이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번에 호국의 형제묘가 조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차남 고 전병철 1등 중사는 참전한 3형제 중 유일하게 생還했으며 2014년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나 국립이천 호국원에서 영면 중입니다. 전 1등 중사는 생전에 형님의 유해를 찾아 서울 현충원에 묻혀있는 동생과 함께 모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을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 바 있습니다. 전 1등 중사의 장녀 전춘자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아버지의 귀환을 기다리며 수많은 날을 눈물로 지새우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큰아버지의 유해를 찾게 되어 두 분의 넋이라도 한자리에 모셔 꿈에 그리던 재회를 이루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장식에 앞서 이뤄진 추모식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선배 전우의 희생을 기리며 강한 육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조성된 호국의 형제 묘비 앞에 추모글과 전투경로 등이 새겨진 추모석을 설치해 국민 모두에게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주는 호국 보훈의 명소가 되게 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정전협정 직전까지 목숨 바쳐 지켜낸 고지가 있습니다. 38선과 인접해 있는 화살머리 고지인데요. 당시 전투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목숨 바쳐 싸운 이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위훈을 기렸습니다. 차성효 기자입니다. 정전협정을 눈앞에 둔 1953년 7월, 철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지역과 인접한 화살머리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6.25 전쟁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에선 유엔군 프랑스 대대와 미 구군단, 국군 2사단이 중국군의 대규모 공세를 물리치고 화살머리 고지를 지켜냈습니다. 281m의 작은 고지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을 막아내며 싸웠던 마지막 격전지. 이곳엔 정전협정 체결 직전까지 싸우다 장렬히 사나운 호국 영웅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육군 5사단이 5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화살머리 고지 전투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당시 우리 선배 전우님들께서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행사에는 연천군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국장을 비롯해 고 남궁선 2등 중사와 고 정영진 하사의 유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고 남궁선 2등 중사는 지난 2019년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 과정에서 그의 아들이 미리 참여한 DNA 시료 채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아버님을 이게 유해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설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전쟁터 고지를 보면서 이렇게 추모 행사를 하니까 더 감회가 더 새롭고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부대는 선배 전우들이 몸소 보여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의 정신을 되새기며 적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화살머리 고지. 이곳에 남아있는 호국 영웅의 고귀한 희생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인사사령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6.25 전쟁 참전 영웅들에게 화랑 무공훈장을 전달하고 위로와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랑 무공훈장 수여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자리한 어르신들 덕분에 금세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육군 인사사령부가 5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입장 한옥 실버센터에서 6.25 전쟁 참전용사인 민태문 옹에게 화랑 무공훈장 수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민태문 옹은 1948년 6월 조선 경비대 총사령부 육군 병사로 입대해 복무 중 6.25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첩보부대와 통신부대 등 최전선에서 전투에 참여하다 1954년 11월 1등 상사 때 통신학교에서 3개월간 장교 임관교육 과정을 거쳐 1955년 2월 5일 소위로 임관 후 전역했습니다. 민태문옹은 개전 초 전투 공적이 인정돼 화랑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습니다. 조사단의 노력으로 70여 년 만에 화랑 무공훈장이 수여되자 민태문옹은 고마움과 감격스러움에 미소를 짓습니다. 다시 청춘이 돌아올 수 있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축하 속 진행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훈장 수여식을 지켜본 아들은 감격스러움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일단 훈장 받으신 아버지를 너무 고맙게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기쁘면서도 이렇게 복받쳐가지고 훈장 받는 것도 어려운 적에서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다 받았으면 좋고 이렇게 찾아주신 관계자 여러분들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가족으로서는 정말 기쁩니다. 이날 화랑무공 훈장을 전달한 조사단은 지난 3일과 4일에도 나주와 임실에서 6.25 전쟁 참전 영웅인 수훈자 2분에게 화랑무공 훈장을 전달하고 위로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인연이고 행복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호국 영웅님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명예롭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드린 세 분의 무공훈장은 조사단이 수훈 집안과 연계해 노력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 아직 찾지 못한 2만 8천여 명의 6.25 전쟁 무공훈장 수훈자와 유가족을 찾기 위해 탐문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은 이번 행사를 토대로 마지막 한 분의 수훈자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어제 한반도에 전개해 한미 공군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하면서 국내 사격장에 합동 직격탄 제2담을 투하했습니다. 보도에 문현구 기자입니다. B-1B 전폭기의 한반도에서의 제2담 투하 훈련은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GPS 교란 공격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B-1B 전폭기는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전투기, 그리고 미군의 F-35B, F-16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한 가운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상호 운용성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특히 이번 훈련에선 2017년 이후 7년 만에 미군 전폭기가 우리 공군 F-15K 호위를 받으며 합동 직격탄 제2담을 투하해 종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시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군의 F-15K도 동시에 실사격을 실시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응징할 수 있는 태세와 함께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의 능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문현구입니다. 9.19 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한미가 연합 도하 훈련을 했습니다. 연합 부교를 설치하고 끊어진 부교를 결합하는 등 양국의 전력을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교를 설치한 남한강 위로 우리 군 전력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장갑차와 전차들이 안전하게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전시 원활한 기동을 위한 한미연합 도하훈련. 한미 공병은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280m 부교를 설치하며 연합 작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So the purpose of the training that we're doing out here today is to practice our international interoperability
and our ability to work together and operate together as a cohesive team. 훈련에는 리본 부교와 개량형 전술 부교 등 공병 장비,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전술적 상황에서의 헬기 공중 수송 훈련으로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부교가 끊어진 상황입니다. 다시 결합하기 위해 우리 육군 헬기가 부교 구조물을 강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항공자산을 포함한 한미 전력이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연합 도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연합 부교 설치부터 피해 복구, 신속 기동까지 한미 공병은 도하 훈련을 비롯한 전술 토의를 통해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되었고 한미 도하 자산의 상호 운영성을 극대화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미 전력은 주기적인 연합 훈련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인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을 떠올리며 안보 의식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참전 영웅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하며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육군 28사단 군사경찰대대 30여 명과 미 2사단 210 포병여단 40여 명 등 한미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모 행사를 갖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동두천시 제향군인회가 지역에 사는 참전 용사들과 가족 그리고 한미 장병들을 초청해 영웅과 함께 고고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 용사와 유가족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호국 보훈 의식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동두천에서는 제향군인회를 주축을 해서 지역에서 그분들의 영령과 또 영웅심을 더욱더 유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끈끈한 한미동맹 의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미 장병들은 추모 행사 후 함께 추모비를 닫거나 주변 정화 활동을 이어가며 선배 전우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 참전 용사들을 위해 봉사단체가 준비한 짜장면을 직접 나르며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참전 용사분들께 빚을 좀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영광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국가적 행사가 좀 많아져서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So I think when we do these kind of events, we keep that legacy alive. We remember those sacrifices that they all had to achieve, and as well as it's good for our own soldiers, bringing them out here and showing them that it's very important the service that we do and the support that we give to the alliance.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어느덧 74년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세월만큼 선배 전우들이 살아있는 역사가 돼주길 바라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장병들과 제향군인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군의무학교는 5일 교내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 부상당한 전우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총탄과 파편을 맞고 사나한 의무병 고 박동혁 병장에 대한 추모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국군의무학교는 2007년 6월 박 병장의 흉상을 설치하고 매년 장병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추모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이 5일 경북 포항 송라면에서 1989년에 건립된 한미해병대 충운탑 참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제1사단장, 포항시 부시장, 한미해군 해병대 주요 지기자 등 60여 명이 참가해 1984년과 89년 한미해병대 연합훈련인 팀 스피릿 훈련 기간에 사고로 순직한 한미해병대 장병 52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은 5일 오산기지에서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와 육군 51보병사단, 미 51 전투비행단과 함께 화생방 정찰차 등 37종의 장비를 동원한 한미연합 합동 화생방 훈련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테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화생방 공격 상황을 대비해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6여단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백령도 산악훈련장에서 산악지형 극복을 위한 산악전 기초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펠과 패스트로프, 장애물을 활용해 전투 체력을 배양하고 산악전 전술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번 훈련은 산악전 전문 과정을 수료한 교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70년이 더 지났지만 이맘때가 되면 전쟁의 상흔이 지나간 가슴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느꼈을 긴장감과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뒤로하고 하나뿐인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켜낸 생각을 하면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탄탄한 국가안보태세는 절대적인 생존 가치임을 되새깁니다.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모두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던진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다시 한번 추모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KFN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